현대차와의 배터리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강하게 나와주더라고요. 3사 중에 가장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시너지에 대한 기대를 시장에서는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리튬 가격에 대한 동향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까지 완만하게 상승을 했다? 12월 데이터에 대비해서는 거의 50% 정도에 대한 가격 상승 효과들이 이번에 좀 반영되면서 2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부분은 점진적인 어떤 수익성 개선 관점에서 상당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보여줍니다. 최근에 리튬 가격, 제가 매 시간마다 리튬 가격에 대한 동향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까지 완만하게 상승을 했다. 이 점 이전에도 좀 강조를 좀 드렸지만 연속성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최근 가격 동향을 보면 이전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연속성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변동성이 줄고 오르고 있다. 네네. 네, 어느 정도인데? 일단 11월 기준에서 이 킬로당 82원 후반에서 형성됐던 리튬 가격 이 부분이 12월 기점을 보면 한 100위안 초반에서 왔다 갔다 좀 했습니다. 네. 100위안을 한번 찍고 다시금 90위안 중후반에서 형성이 좀 됐는데 이 수치까지만 하더라도 25년 대비해서는 거의 저점 대비 한 약 2배 정도에 대한 상승폭. 이 부분 다만 1월 고가 기준으로 보면 킬로당 156위안까지 좀 상승했죠. 그러니까 벌써 12월 데이터에 대비해서는 거의 50% 정도에 대한 가격 상승 효과들이 이번에 좀 반영되면서 2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부분은 점진적인 어떤 수익성 개선 관점에서 상당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CATL에 대한 리튬 광산 채굴 허가에 대해서 보류를 좀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기주가 전체적인 어떤 공급망을 재편한다. 그래서 신규 광산 채굴 허가를 좀 취소한다. 이 부분 때문에 세계 최대 이 광산 채굴이 취소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우려감들이 사실 가격 상승에 대한 효과로 좀 이어졌는데 결국에는 다시 허가가 좀 됐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리튬 가격이 살짝 좀 조정을 좀 받은 바 있었고요. 네. 최근의 상승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는데 먼저 장시성 이춘 지역의 27건 이 광산 허가가 최종적으로 좀 취소가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취소된 것은 아니고 이 월별로 단계적인 어떤 취소가 예고가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번복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1월 8일 기점으로 보면 중국의 재정부가 일단 중국 배터리 제품에 대해서 수출 환급세를 단계적으로 좀 폐지한다. 이 부분은 뭐냐면 일단 배터리의 출하량들을 계속 무한 밀어내기 전략을 좀 취했던 부분들. 수출 환급세가 좀 줄어든다는 부분들은 적정한 어떤 재고 부유라든가 어떤 이 생산의 유연성들을 좀 가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튬의 어떤 무분별한 어떤 채굴 부분들이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좀 선회될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최근 1월달 기점의 가격 상승이 크게 좀 이뤄진 그런 측면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 네, 일단 관건은 꾸준하게 리튬 가격이 좀 상승하거나 또는 현재 가격대에서 좀 유지를 좀 해주는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워낙 변동성들이 좀 과거에 좀 컸기 때문에 정말 이 상승은 좀 믿어도 된가. 그래서 이제 양극 소재사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실적 추정치가 일단 레깅 현상 완화 기준 때문에 일단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치도 자꾸 좀 상향 좀 됐는데 가격이 좀 빠지는 변동 구간이 크다 보니까 실적 추정치보다 상당히 좀 미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1월 중순 이후에는 리튬의 어떤 가격 상승 효과들이 완만하게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가. 최근에 어떤 상승 기조가 조금 더 좀 유지되고 있는 부분들은요. 중국의 4대 리튬 강산이 지금 현재 유지보수라는 어떤 빌미로 해서 1개월 정도에 대해서는 이 생산을 좀 중단한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이어졌고 최근에 이 156위안까지 좀 상승했던 부분들이 지금 130위안에서 140위안까지 조금 소폭 좀 떨어졌거든요. 이 부분은 인도네시아에서 리튬 광산에 대한 발레 인도네시아라고 이제 브라질 광산 업체입니다. 네. 발레 인도네시아가 일단 리튬 생산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공식 승인을 좀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일단 공급량들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노이즈가 좀 됐는데 전체적인 어떤 이 채굴량들을 좀 감안해 보면 중국의 4대 리튬 생산 기업들에 대한 어떤 이 생산량들 이 부분을 보수적으로 좀 가져가는가 그 방향성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보수적인 방향성들을 좀 가져가게 된다면 가격 상승 기조는 조금 더 완만하게 좀 이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인 어떤 실적 노이즈 부분 다 반영이 됐죠. 악재 부분들을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최근에 나왔던 내용들이 사실 이 살데오로 프로젝트라고 좀 불리우는
리튬 강산에 대한 뭐 3단계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진행 여부 이 부분이 구체화가 좀 됐다. 그러니까 1단계는 전체적으로 한 2만 5천 톤, 네. 2만 5천 톤 캐파로 2024년도 이제 10월에 좀 준공이 좀 됐었고요. 나머지 2만 5천 톤 규모가 2단계 프로젝트인데 이게 올해 연말에 좀 종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연산 한 5만 톤 캐파의 리튬이 생산이 좀 가능한 그런 수준이고 국내에서 광양 1, 2공장 다 돌리면 한 4만 톤 정도 좀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3만 톤 잡아도 연간 8만 톤 캐파를 좀 보유하고 있다. 근데 이제 3단계 프로젝트가 왜 중요하냐면 전체적으로 5만 톤 캐파에 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규모는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만약에 2028년도에서 2029년도까지 3단계 프로젝트가 좀 종료가 좀 된다면 연산 해외에서 한 10만 톤 캐파, 국내 3만 톤 캐파를 좀 종합해 보면 13에서 14만 톤 정도에 대한 리튬 캐파를 좀 보유하게 되는데 글로벌 3위 정도에 대한 캐파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 효과에 대한 기재 이 부분은 전체적인 어떤 평가 가치를 좀 상향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가 최근에 좀 강했던 이유가 좀 되지 않았나. 일단 레깅이라고 해서 어찌됐든 원재료에 대한 비축량들이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공급해는 판가 전이 전략 이 부분에 대한 평가 차익 부분들이 네. 그동안 손실을 좀 기인됐던 부분들 그래서 평가 이익으로 좀 회귀될 수 있는 부분들은 1분기 또는 뭐 2분기에 재무 개선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라 좀 판단되고 있고 여기서 일단 전기차 판매량의 수익 구조를 좀 논의를 하더라도 일단 프로모션 혜택으로 인해서 일단 판매량이 좀 더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만큼 출하량이 좀 증가된 요인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의 기대 요인들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양극 소재사 3사 중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탑픽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포스코홀딩스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리튬 가격의 상승 효과, 전체적인 전기차 캐즘 효과들, 판매량에 관련된 우려감들은 있지만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 효과들은 생산 캐파와 좀 맞물릴 수 있는 그래서 리튬 광산의 어떤 보유 지분 가치에 대한 평가 부분들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포스코홀딩스의 개별적인 어떤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의 연속성들을 좀 보여준다면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주가 반등 저는 조금 더 연속성 있는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SDI 엔솔도 좋게 보지만 네. SDI 오늘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려는 네. 이유는 지금 SDI가 이번에 현대의 그 모베드라는 그 제품 있잖아요. 네, 거기에 네, 이제 플랫폼. 네 배터리 관련된 협력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지금 삼성 SDI와 현대차와의 그런 배터리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에서는 좀 강하게 나와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삼성 SDI가 오늘 좀 세게 가는 게 네.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전고체 배터리 개발 속도로 본다 하더라도 삼성 SDI가 지금 2027년을 목표로 잡고 있어요. 물론 조금은 더 딜레이 될 수는 있겠지만 3사 중에 가장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2027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틀라스에 대한 양산이 2028년이다 보니까 그 전에 전고체 배터리가 정말 양산 단계까지 들어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시너지에 대한 기대를 시장에서는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에서도 요즘에 이야기 나오는 게 지금 공급망 재편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미국 배터리 기업들이 드론이라든지 첨단 전기 항공기에 대한 개발을 가속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국 쪽의 부품들을 사용하는 거는 상당히 규제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공급망 다변화 속에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삼성 SDI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혼재가 되었고 가장 큰 부분은 지금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네. 요즘 원통형 배터리 이야기는 살짝 좀 많이 안 나오기는 하지만 헝가리 공장의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지금 승부수를 던졌는데 최대 고객사가 BMW예요. 네. 근데 BMW가 최근에 안타깝게도 CATL과의 협력 관계를 굉장히 좀 크게 가져가고 있어서 지금 삼성 SDI의 이런 입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된 상황이기는 한데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원통형 배터리를 이제 선택을 했고 그 전에 각형이라든지 이런 배터리들 대비해서 원통형은 생산에 대한 효율성을 크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배터리 표준 자체를 이쪽으로 BMW나 이런 기업들이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헝가리 공장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의 승부수를 던졌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결과치가 올지에 따라서 유럽 시장 매출 한 40% 정도 갖고 갔던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삼성 SDI에는 새로운 먹거리적인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솔보다 실적이 좀 더 아쉬웠던 쪽은 그렇죠. SDI였고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마 LNF는 좀 실적 기대감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오히려 소재 기업들은 실적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게 가장 중요한 제가 키포인트로 보는 건 4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SDI와 그리고 LG엔솔은 ESS 쪽에 좀 성과는 많이 보여줄 거기 때문에 이 힘을 받고 치고 나갈 것인가와 그리고 소재 기업들도 지금 전고체 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포스코 퓨처엠도 2, 3년 내에 그 전고체 관련돼서 우리가 소재를 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전고체 양극재 우리가 좀 만들겠다 뭐 이런 계속해서 소재 기업들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4분기 실적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소재 기업들이 실적도 잘 나오고 거기에다가 지금 전고체 쪽으로의 무슨 성과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소재 기업 쪽으로 매기가 갈지 아니면 셀업체가 이대로 승기를 계속 가지고 갈지 이거는 좀 갈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 발표 때 어떤 메시지가 좀 나오느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전고체 관련된 이야기가 좀 코멘트가 나온다던가 또 ESS 관련된 시장에서 이번 실적은 참 자신감과의 싸움인 것 같은데 네. ESS 관련된 소식들도 숫자뿐만 아니라 기업 단에서 무언가의 이런 성장 동력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명시해 준다라고 한다면 이 시세에 대한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가는 종목이 명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간다라고 예. 생각이 들고 예. 그 안에 키 맞추기는 나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61선의 저항을 아직까지 돌파를 못했어요. 근데 네. 오늘 강한 종목들 보면 LNF, 뭐 포스코 퓨처엠, 뭐 에코프로 이런 종목군들은 다 61선을 넘어서서 굉장히 강하게 힘이 붙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세 자체를 오늘 명확하게 돌린 종목들 위주로의 시세가 좀 더 유효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시장에서의 수급이 확실히 계약 취소 건들이 좀 있다 보니까 위축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 회복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저항 돌파가 나왔을 때 오히려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그 가격 라인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한 42만 5천 원에 대한 돌파 흐름이 그래도 적어도 나와줘야지 저항에 대한 부분들을 좀 돌파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LG엔솔 기준으로 네, LG 얘기하신 에너지 거죠? 솔루션이요. 네.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리고 음.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은 갈 때 되게 잘 가요. 이런 종목들도 사실 뭐 바닥에서 한번 올라오기 시작을 맞아요. 하면 100% 이상의 수익률도 네. 나타내기 때문에 수급적인 요인으로 내가 한번 활용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다만 그런데 네, 멀리 봤을 때 맞아요. 장기적으로 내가 과연 볼 수 있을까라고는 좀 고민해 보신다면 셋업체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뭐 포스코 퓨처엠도 저는 괜찮게 보기는 하는데 이제 리튬 수직 계열화 쪽으로 또 포스코 네. 퓨처엠은 이점이 있는 것 같고 에코프로와 그리고 지금 포스코 퓨처엠은 전고체 소재 이야기를 최근에 던져줬어요. 근데 LNF의 강점은 지금 2개 분기 연속해서 기대치 상회할 수 있는 실적 나올 거다라고 했고 얼마 전에 목표 주가 16만 원이 또 제시가 되었는데 네. 리튬 가격 상승에 따른 이런 수혜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 나오고 있고 지금 리튬 가격이 생각보다 뭐 쇼티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리튬 가격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봤을 때 그리고 지난번에도 테슬라 계약 취소가 있었지만 이게 실적에 악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숫자로 만약에 이번에 증명을 해주고 또 LFP, ESS 쪽으로는 LNF 소재 쪽으로는 또 가장 탑픽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LNF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요즘 은근히 호재가 나오는데도 계속 61선 밑에서 돌파할 것처럼 하다가 떨어지고 계속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제약바이오가 쉬니까 그 수급을 쭉 가져가면서 전체적으로 좀 돌파하는 모습이 거래량이 실린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